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8월 10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면 눈 깜짝하면 금요일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시간은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싶습니다. 투자도 조금 무리하지만 연결을 시켜보면 주식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것 같지 않고 맨날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언젠가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었나?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좋은 종목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도 계좌에 주식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잘 버티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코스피는 어제 이제 만기일인데 2,300 막판에 좀 올리면서 2,300 위쪽에서 끝났고요. 미국은 좀 혼조권이었는데 기술주들은 다시 힘을 내면서 나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게 눈에 띄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9을 미국에서 소위 언팩, 보따리를 풀었죠.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도 오늘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들은 막바지인데요. 게임 업체 펄어비스 실적 발표했군요. 매출이 1,126억, 240%나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좋네요. 영업이익이 548억으로 147%가 늘어서 게임 업종 가운데 사실은 안 흔들리고 잘 있는 게 펄어비스인데 이제 소위 컨센서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언뜻 보기에도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장 전반적인 전략들, 종목 이야기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 코너 타이틀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기대감에 주목해야 할 시장. 눈이 좀 번쩍 띄입니다.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이 만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퍼치나 매치나 결과는 같은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입니다. 아우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는 반응이 안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팩트는 더 이상 과거처럼 밀리는 시장으로는 안 나오고 있죠. 요즘 매일 아침마다 시황에서 이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 끝자락에 조만간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수급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시장이 어쨌든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리한 그림을 보느냐 아니면 개선되는 그림을 보느냐 이 둘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불리한 이 수급 가능성보다는 유리한 수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일 아침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상의 체크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면 최근에 매수 기준은 외국인이 잡고 있었어요. 어제 이 만기일에 수급은 외국인이 매도를 잡았습니다. 미리 좀 많이 줄여놨었던 기관, 특히 금투계정 쪽에서는 연일 매도였는데요. 전일은 매수를 잡아줬습니다. 연일 삼성전자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요 며칠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어제 외국인 쪽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만 기관들 수급에서는 1,000억 원 이상 플러스가 잡히면서 상쇄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는 제자리 서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 하이닉스한테는 일정 부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삼성전자의 색채도 반도체인 건 동일하거든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지금 하이닉스는 밀리지만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요. 어제 요즘 중국 증시 보면은 홀짝 게임이에요. 홀라왔으면 다음날 짱 나오고 다음날 홀라오고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어제는 중국 상위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8%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위에 제목을 보게 되면 정해진 것과 예상되는 것에 구분을 좀 합시다라는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여기 지금 정해진 거는 어디까지 선을 그으면 될까요? 여기까지 선 그으면은 발표 나온 거고요. 이 밑은 아직 부과가 안 된 거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멍군을 제시한 게 요 뉴스니까 여기까지는 장군 나오면 멍군 무조건 곧바로 대응이었고요. 여기는 지금 금액도 다르고 이게 실제로 실시되면 이걸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금액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이전에도 많이 드렸던 것처럼 작년 중국이 미국에서 사들여간 이 금액 총액이 이제 1,500억 달러 됩니다. 이미 500억 달러는 때렸고요. 그 중에서 600억 달러를 때리면 지금 1,100억 달러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몇 % 정도 되겠네요.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사들어간 총액은 5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2,500억 달러 부과할 예정인 거니까 절반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좀 더 낮다라 그래서 뭐 중국이 덜 때렸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 총액의 비율로 봤을 때는 중국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선을 하나씩 그으면 뭐 대두라든지 뭐 자동차, 최근에 뭐 LNG, 에너지까지 해서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굵직한 수출 품목들에 대해서 모두 다 25%를 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뭐 협상 테이블이 앞으로도 뭐 있다 없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G2의 싸움에서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나는 게임은 또 아닐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이상 뭐 공격적으로 예상할 것도 사실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다는 얘기고 지금 향후 스케줄상으로 보면 9월 중 9월 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이 2천억 달러 원래는 10% 관세 가이드였습니다만 지금 25% 가이드로 올려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결정을 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앞으로 한 달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나고 나면은 뭐 추가적으로 관세부가 때릴 수 있는 것들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점은 얘기 또 나와서 시간은 뭐 점점 흘러가는 거니까 시간이 흘러 아까 전에 뭐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선가 뒤돌아보면 벌써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음 주네요 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고요. 그 시점 이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시킬 거라는 거죠. 예전에 뭐 아침 방송에 제가 주로 많이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인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때문에 우리가 덜 부자가 됐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졌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죠. 트럼프는 이 둘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요. 북한이라는 위험 요인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면서 점수를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중간선거가 많이 남아있는 기간에 이거를 바로 해결해 버리면은 뭐 중간선거 갈 때까지 많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뭐 그 시점쯤 했을 때 남들이 기억을 많이 할 때쯤 내 이 어려운 거 노이즈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 어렵게 움직였었던 이거를 내가 해결했습니다 라고 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근접하고 있는 증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보다는 지금 미리 뭐 상당 부분 반영을 했으니까 미를 보는 게 맞습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제 나왔던 데이터죠. 중국의 7월 수출입 데이터 보게 되면 뭐 워낙 요즘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덜 나올 법도 했거든요. 예.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가이드 워낙 낮아져 있는 상태라 가이드 넘긴 거는 뭐 별로 놀랍지 않은데 전월 수치를 넘어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7월 수출 증가율이 YOY로 12.2% 나왔는데요. 가이던스는 10%였고요. 전월 수치가 11.2%였으니까 이거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중국의 외환 보유액도 나왔는데 줄지 않았고 오히려 좀 늘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밑이 아니라 위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힘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수급 얘기 한번 해보면 지난 뭐 기억하실 거예요. 5월 말일, 5월 말일에 동시호가 때 삼성전자가 하루 종일 거래했었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동시호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시가 상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하루 종일 거래량보다 상당 부분 동시호가 때 거래량이 몰리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중국 A주 MSCI EM 인덱스 편입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절반 들어갔어요, 그때. 나머지 절반이 이번 달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쪽에서는 뭐 그날 사지 뭐라고 얘기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뭐 상당 부분 미리 뭐 줄여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EM 인덱스로 돈이 들어가서 ETF 추종값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컨셉을 잡아보면 100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00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13%는 텐센트 삽니다. 11%는요, 삼성전자를 삽니다. 그럼 100이라는 돈 들어왔을 때 11은 삼성전자에 꽂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도 제일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고 살 때도 제일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입니다라는 말씀 드린 이유가 환에 대해서 최근 아시아 통화 바스켓이 약세로 뭐 급격하게 흘렀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매도 스탠스가 굉장히 강해졌을 겁니다. 이때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게 삼성전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보게 되면 환도 부담을 줄였고 외국인들도 소위 매수로 반전되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어제를 제외하고는 매수 기조였으니까 그래서 최근 돌아서고 있는 삼성전자 수급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대감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넘버원 값이 삼성전자가 시장의 바로메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시장 대비 언더를 찍지 않는 이상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림이고 비차익 거래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이 표를 많이 저도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안 시장에서 이 수급이 좀 취약한 상태였어서 저도 한동안 방송에서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쌓이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비차익 데이터의 최근 외국인 흐름을 봤을 때 근래 들어서 이런 연속성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예. 연일 이제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방향성은 외국인한테 물어보는 게 맞고 단기 탄력 종목은 기관한테 물어보는 게 맞으니까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아래가 아닌 위를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이고 원동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EM ETF하고 외국인 비차익 거래하고 정확히 일치해서 움직입니다.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차익 거래 상당 부분이 비공식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사실 차익 거래는 현선물 괴리를 이용하지만 비차익 거래는 바스켓 매매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 상당 바스켓으로 인덱스를 구성해야 되는 이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익보다는 비차익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 차익 거래 성격을 타고 비차익 거래로 많이 올라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EM ETF 펀드 플로우가 빠질 때는 외국인 비차익이 약하고요. 개선되면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ETF 펀드 플로우가 개선을 보이기 시작했고 외국인 수급이 그거보다 빠른 이 비차익 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을 읽어봤을 때 삼성전자 어제는 뭐 수급 상황이 약간 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 반전을 보였고 외국인 수급도 매도가 아닌 매수를 찍고 있는 점 그리고 뉴스 지겹게 듣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새로운 뉴스 나올 것도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아래보단 위다 기대감이 못 일어난다고 식물인간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긍정적으로 읽을 만한 요인들 오늘도 수급을 포함해서 또 무역 전쟁에 새로운 뉴스가 없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너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종목 이야기, 섹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도 한데 어떤 쪽 좀 얘기해 볼까요? 이제는 얼마 전 시장까지는 콕 집어서 이거 어때요? 라는 네. 어프로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좋은데 묻어서 빠졌으니까 이거는 들어 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방송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제 업종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던 것 같네요. 제가 장비주들, OLED 장비주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는 고가 레벨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밑에서 머리를 들어 올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섹터 쪽으로도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비주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스토리에 엮어서 내용을 좀 들고 왔는데요. 3년간 18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이 삼성이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맸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삼성 같은 기업이 전면에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90도 폴더 인사하던 이재용 부회장의 뭐 화답이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제로가 아닙니다. 매년 50조 정도씩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 투자 총액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것만 보면 평소에 투자하던 것보다 늘려잡겠다라는 겁니다. 4만 명 직접 고용, 2만 5천 명 정도는 삼성그룹에서 매년 이 고용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라인 더 깔고 협력업체 늘고 협력업체 늘면 그 주변에 소위 뭐 점심밥 먹을 뭐 밥집에 서빙 보는 아주머니까지 해서 간접 고용까지 다 감안하면은 뭐 한 70만 데이터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없던 180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증시를 구원할 슈퍼파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어려운데요. 섹터를 갈라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낼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180조 중에 155조 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는 뭘까요? 또 장비주죠. 이거 155조 돈 세워가지고 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탁구대 만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라인 세울 텐데. 그럼 그 라인, 세워지는 라인의 장비는 채워지기 마련인 거고, 그런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테스니, 원익 IPS니, 뭐 SFA니, 뭐 이런 부분들 이제까지 실적보다 실적 기대감을 좀 높여 잡을 수 있는 요인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짜보면 공장 만든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공사 누가 할까요? 예. 그 공사 누가 할까요? 삼성물산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 아닙니까? 플랜트 공장은 대부분 누가 짓던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짓죠. 예.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일감 늘겠네라는 얘기는 뭐 당연히 뒤따라올 거고. 그럼 요즘에 이 출입할 때 열쇠로 문 안 따잖아요. 다 뭘로 따요? 보안 시스템으로 따잖아요. 그러면 그 보안 시스템 매출은 어디로 갈까요? S1 가겠죠. 예. 뭐 거기뿐만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뭐 최근 뭐 언급 나온 것만 감안해서 보면 콕 집어서 바이오를 얘기했고 제2의 반도체 얘기가 이제 슬슬 흘러나오면서 규제 완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바이오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제일 걸맞는 종목은 뭘까요? 삼성바이오. 네, 삼성바이오겠죠. 그래서 뭐 나왔던 얘기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시세가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아이디어를 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그림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중국이 1년에 이 돈 발라내는 게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 초기에는 뭐 라인 까는 투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라인 깔 때 이 자국에서 장비들을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예전에는 일본산 쓰고 독일산 쓰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제 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는 또 삼성D를 따라하고 싶은 쪽에서는 삼성D 포커스 잡혀 있는 이런 쪽들을 잡을 거고요. 뭐 LGD 대형 패널 포커스 잡힌 애들은 LGD 포커스 잡혀 있는 이런 기업들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관심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그리고 오늘 장비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한번 천천히 한번 HTS에서 한번 쭉 쳐보시면 어떤 기업은 진짜 추세 좋게 형성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좋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이신 자료는 한투자료인가요? 네, 한투자료입니다. 예, 올라가시면 이제 종목들이 쫙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어 이제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일일이 오늘 언급은 다 안 하셨거든요. 이게 중국의 이 익스포저 큰 업체 순서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통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부터 한번 보죠. 제가 유청했죠 통신주가. 예.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제가 이 정도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 정부가 준 최고의 투자 기회다. 네. 요금 규제 피크 지났다. 네. 곧 올라갈 거다. 뭐 그런 부분이었죠. 실제로 통신주 아웃퍼폼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이틀 전인가요? 한번 뭐 빠졌죠. 참여연대에서 요구했었던 그 LTE 원가 공개, 뭐 이미 공개하겠다라고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바고, 뭐 모르던 뉴스가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이 참여연대가 어디다 정보 공개를 요구했어요? 과기부에다 요구를 했죠. 예. 과기부는 이미 LTE 원가 공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LTE 원가 공개,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요금을 승인해 준 거니까 과기부는 이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로 요금을 이만큼 줘도 문제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참여연대한테 내준다 한들 원가율이 100%가 넘었으니까, 원가 보상률이 100%가 넘었으니까 너는 요금 까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5G 투자 올라왔을 때, 그럼 그때는 초기에 통신사들이 이 수익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LTE 원가 데이터가 공개돼서 원가 보상률이 100%가 넘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요금 압박 요인으로 이 확산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보편 요금제 요즘 뉴스도 안 나오죠. 예, 쏙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요금 까 내리는 부분들의 도배가 됐었고 주가가 연일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굉장히 빠른 부활이고, 시장이 또 어렵게 굴러가면 어렵게 굴러갈수록 뭔 짓을 해도 조 단위로 버는 애들 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 뭐 이틀 전에 한번 흔들렸다라 그래서 통신주 이제 내려야 되나요? 뭐 이런 의견보다는 현 정부가 준 최고의 투자 기회를 조금 더 업사이드를 높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섹터 종목 얘기는 오늘 장비주하고요. 반도체 장비주, 뭐 반도체라는 게 뭐 또 크게 보면 뭐 OLED나 뭐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장비주하고 통신주 얘기했고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2300P가 증권사마다 트레일링 PBR 1배를 추정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왜냐하면 추정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 2250에서 한 2300 요 사이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깨진다라고 리포트에서 다들 설명합니다. 그래서 막 빠지고 있을 때는 저게 절대적 레벨이냐, 깨질 수도 있는 거지라고 읽지만, 어느 정도 밀리고 나서 이 선을 지키기 시작하면 안 깨지려는 갑다라고 기대감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시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기대감 유지하는 증시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금요일 또 아침에 생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